이준석 옹호파는 재결집을 한다. 네. 이준석이 옹호파 바로 이제 뭐 신났죠? 신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거 이준석 이 뭡니까 가처분 신청이 정말 받아들일 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덜컥 받아들이네. 예, 황정수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무슨 뭐 좌파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좌파 판사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좌파 판사인지 사실은 취재해보지도 않았고 좌파 판사인들 예, 어쩔 겁니다. 이미 가처분 신청은 다 결론이 났는데요. 좌파 판사이기 때문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뭡니까 우리 법 연구회에 소속된 좌파 성향의 판사로 우리 국민의힘이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좌파 판사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그렇게 위험 상황이 되면은 기피 신청을 해야죠. 기피 신청. 네, 지금 그것을 칼자를 쥐고 있는 황정수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법 연구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좌파 판사라 이거 완전히 평지풍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판사를 이렇게 회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회피 신청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력이 그 정도는 돼야죠. 이런 상황을 예측이 됐으면은 정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날 금요일 날 오후죠.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쯤에 이렇게 한 방 먹고 그 뒤에 이제 난리가 나서 저렇게 하는 정보력도 없고 상황 대응 파악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성동, 주호영 똑같습니다. 사실은 정보력 부재의 이 대응 능력, 판단력 또 저는 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집권 여당을 추리기에는 리더십이 태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준석 옹호파 정말 신났죠? 예, 재결집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준석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참 이준석의 말은 이제 정말 신나네. 그냥 한번 던져본 가처분이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국민의힘의 그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 당원, 당규를 정비를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라고 잠정 합의 아닌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참 너무 두루뭉실을 합니다. 두루뭉실을 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토요일 날 의원총회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게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걸쳐가지고 나온 게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 해당 행위가 여기저기 그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징계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퇴 수습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재논의하겠다. 참 뜨뜻미지근하죠. 바로 사퇴 촉구 결의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퇴를 다 수습한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참 뜨뜻미지근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또 이의 신청 및 법적 절차 진행 등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 4가지 사안을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 게 첫째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두 번째가 이준석의 추가 징계를 진행을 하겠다. 세 번째, 모든 사태가 수습된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다시 논의를 하겠다. 정말 이도 저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그런 수습안이죠. 네 번째, 이의 신청 및 법적 절차 진행, 즉 법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서 지금 저 좌파 판사라고 지금 누굽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성급한 얘기입니다. 좌파 판사의 판결로 이 제1당, 제1여당이죠, 여당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좌파 판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말씀대로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좌파 판사가 만약에 저 이준석 살려주기 위해서 인용을 하면은 정말 큰일이니까 저거
어떤 식으로든지 기피를 하자라고 판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보력이 저 정도 되면 정보력이 빵점이죠. 빵점. 네. 그렇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라고 한샤롬님,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국힘은 준석이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데 준석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우유부단하네요. 우리 천일팀,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마라톤 의총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뜨뜻미지근합니다. 새 비대위를 구성을 하겠다.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추가 징계를 촉구하겠다. 예, 세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퇴 수습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그 결의사항이 어딥니까? 지금 당장, 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해도 현찬을 파내 사퇴 수습 후 원내대표 거취를 재논의하겠다라는 정말, 예, 참, 야, 이러니 많은 분들이 다시 마음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퇴가 수습이 된 이후에는, 왜 거취를 재논의를 합니까? 사퇴가 말끔하게 수습이 됐으면은, 그 상태로 가게 내버려 둬야죠. 네.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다른 그런 사안이, 그러니까 웰빙 정당이란 얘기가 듣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의 그런 그 기록으로 남으려면은 지금 집권당이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집권당 자체가 자중질환, 예, 법원으로부터 걱정이나 듣는, 그렇죠? 네,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비상 상황을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최고위원들이 뭐 사표를 집어던지고 하는 게 바로 비상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결의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당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 판사는 어떻습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비상 상황을 당신들이 만든 거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이 판사, 이 법원에서는 당신 꾀병이야. 그거 아픈 거 아니야. 비상 상황 아니야. 라고 다시 원대복귀로 돌아가. 라고 하는 얘기니까 참 얼마나 그런 그 빌미를 준 겁니까? 예. 그래서 이준석의 옹호파가 다시 재결집을 하고 이준석은 만약에 또다시 나를 이렇게 배제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또다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또 추가 징계를 해. 좋아. 그러면 가처분 한 방 더 맞아. 이제 신났습니다. 예, 가처분 했더니 법원에서 덜컥 근형을 인용을 하는 바람에 만약에 지금 의원총회에서 결의대로 나를 또 추가 징계를 하고 또 비대위를 또 꼼수로 세우면은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참 시니컬하게 이준석한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그런 말이 됐는데요. 네. 이를 기리기로 여당 의원, 지금 국힘의 8명이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비대위의 그 공간이 좀 넓어졌죠. 예, 지도부가 와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8명의 그 의원들이 이제 이준석을 옹호하기에 나섰습니다. 권성동은 물러나고 이준석 지위는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권성동 물러나야 된다. 저도 권성동 사퇴가 첫 번째 스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들 8명의 이준석을 옹호하는 8명이 권성동 물러나야 된다라고 할 얘기는 말 자체는 권성동 퇴진입니다만은 그 접근 방법은 뭐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성동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저 이준석 옹호 쪽으로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이죠. 예, 저희 그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여러 번 그 시청을 해주셨으면 뭐 저는 초기일관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상황에서 역사적인 소명은 다 했다. 예, 그리고 이준석이 2030에 대한 연결고리로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 이준석의 역사적인 소명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당의 이 내부 총질, 예, 저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과 인식이 동일합니다. 총구를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쏴야 되는, 예, 그러긴데 그 화력을 내부 총질, 뭐 윤핵관이 어떻고 하는 그런 거에 모두 다 소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그 8명과는 뭐 아주 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예, 8명 여러분 궁금하시죠? 누가 이런 그 이준석의 그런 옹호 결사대로 나섰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예 하겠습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이 김병욱, 예, 국민의힘 뭐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가서 네, 예, 이준석 당 대표를 내쫓기 위해 자기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소를 벌인 것은 부당하며 위법이니 이준석의 당 대표 주의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핵심이 아닌가. 체리 따봉 해프닝 이전으로 당 체제를 돌리는 것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준석 체제로 당이 원대 복귀를 하는 것이 법원 결정의 핵심 내용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를 보존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비대위원회 출범으로 대응하려는 당 일각의 해석과 시도는 위법, 탈법으로 익힐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이 스스로 법적 민주당의 정당성을 파괴하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준석 제명에 더 열을 낸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반민주정당에 더해서 치졸한 꼼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준석을 강력히 엄호를 했습니다. 바로 포항의 김병욱 의원이고요. 네, 예, 이런 얘기도 했나요? 이준석 하나를 품지 못하면은 어느 국민을 포용한다는 말인가라고. 예, 지금 이제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나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준석 하나를 포용을 못하면은 도대체 어떤 국민을 포용을 하겠느냐? 예, 조경태, 오선이죠, 오선. 부산이 지역군 조경태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지도부는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다.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되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깔끔한 사퇴 수습책이다. 예, 김태우 의원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민과 소통, 공감하지 못하면 공멸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민심의 무게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퇴 수습의 첫 단추다. 네, 또 허은하 의원, 예, 바로 이준석에 의해서 대변인까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만들었던 허은하는 그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지난번 그 총선 때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염치가 실종돼 면목이 없다.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비상한 각오와 당 지도부의 책임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나는 참 허망하기만 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믿고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할 일을 할 때다. 그게 원칙이다. 네, 허은하 의원은 자신을 발탁한 이준석이 아마 고마울 겁니다. 예, 그 이름도 없는 그 일개 의원에서 이른바 집권 여당의 대변인까지, 물론 그건 당대표가 지명을 하는 것이죠. 대변인까지 발딱 일어섰으니 고마울 법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도 또 마찬가지 그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 삼간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이렇게 인식이 차이가 많이 있죠. 아마 최재형 의원의 눈에는 징계 이후 이준석이 조용히 지냈던 걸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가 그랬을까요? 예, 당 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 이준석이 전국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당원 모집하고 그때마다 뭐 양두구역이니 이런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직 또는 윤핵관들을 사정없이 내부 총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조용히 지내던 이준석이라고 이게 참 글쎄요. 최재형 의원도 이미지는 참 여러 가지 헌신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 양자 이렇게 입양 같은 걸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당의 혁신위원장을 이준석이 지명을 했죠. 혁신위원을 구성을 해서 당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혁신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최재형 의원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당대표가 지명하는 겁니다. 무슨 당내 선출직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고마웠을까요? 예, 만약에 고마워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최재형 의원 지금까지 국민들이 너무 높게 최재형 의원을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사사로움, 고마움에 의해서 이준석의 그간의 행태를 냉철하게 보지를 못하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지역에 가서 어떤 당원들을 규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여기서 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조용히 칩거하는 이준석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최재형 의원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듭니다. 예, 팩트를 얘기를 해야죠. 조용히 있지를 않았는데 조용히 있던 이준석. 예, 정확한 워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 말씀이 옳은지 최재형 의원의 말이 옳은지. 네.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준석의 양두구육이 아니고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이준석을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 조용히 있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하루에도 몇 개씩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나와가지고 당내를 향해서 또 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아주 거친 일 그리고 도를 제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는지요? 아니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조용히 있던 이준석 당대표. 예. 옹호할 걸 옹호를 해야 됩니다. 이거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해임하기 위해서 그게 발단이 됐다라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결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김 박사 말씀 양순영 님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정답이십니다. 이준석이 징계 이후 조용히 살았다고 하루도 가만히 못 있고 온갖 언론 방송 다 부르스친 거 최재형은 안 보셨나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KH님의 공감을 표현해 보셨습니다. 이준석 하나를 포용 못하면 국민을 어떻게 포용하냐고 우리 샤론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 옹호파들이 재결집을 가처분 신청 인용을 계기로 재결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울을 수도 없고 권성동이 운전하는 버스네요. 괜히 탔네. 윤핵관이라서 믿었건만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천혜기 관광버스군요. 준석이 부활하면 어쩔까라고 그래서 버스를 괜히 탔네. 그러니까 권성동이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은 이준석 천혜기 관광이 상당히 지금 덜컹덜컹 뿐만 아니라 오른쪽을 보니까 낭떠러지군요. 낭떠러지. 아이고 괜히 찼네.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걸. 준석이 부활하면 어쩔 것이요? 라고 물을 수도 없을 것이다. 법원에 지금 가처분 인용이 나은 그런 후폭풍이 저렇게 거세다라는 그런 버스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